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론 마지막 단원인 2차 상호법칙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 상호법칙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5학년도 전공의 11번 문항 사전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홀수인 소수 P와 서로소인 정수 A에 대하여 2차 합동식이 해를 가질 때, 그러면 우리 고차 합동식에 대한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인 solvability, 가해성, 이전 단원인 원식은 지표 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게? A의 지수 2와 법 P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를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게 P를 법으로 했을 때 이거 합동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쓰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다시 언급하겠지만 바로 2차 합동식이 해를 갖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인 오일러 크라이테리언이 되겠습니다. 오일러 판정 기준. 자, 2차 합동식이 해를 가질 때 이때 이 해를 A의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2차 잉여율이라고 할 겁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2차 비잉여율, 그리고 해의 존재성은 방금 언급했던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오일러 판정 기준, 솔버빌리티에 대한 특수한 경우죠. 자, 이렇게 2차 합동식에 대한 해의 존재 의무를 간단한 기호로 살펴볼 겁니다. 바로 그 기호를 르장드르 심볼, 혹은 이렇게도 쓸 거예요. 분수 형태로 A over P 이런 형태로 쓸 겁니다. 르장드르 심볼 값은 1라이면 마이너스 1로 정의할 거예요. 자, 1일 때를 2차 잉여로, 즉 2차 합동식에 해가 존재하는 경우죠. 2차 비잉여로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마이너스 1로 디파인 할 겁니다. 그럼 르장드르 심볼 값은 1라이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2차 합동식에 대한 해의 존재 의무는 2차 잉여류냐 2차 비잉여류냐, 그리고 2차 잉여류인지 비잉여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그래서 르장드르 심볼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될 게 오일러 크라이테리언이에요. 그래서 오일러 크라이테리언을 적용시키면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유용한 규칙들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증명 또한 오일러 크라이테리언으로 2차 합동식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가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합동이면 명백하죠. 그리고 제곱에 대해서도 명백하죠. 2차 합동식의 해니까 제곱으로 주어지면 해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유효하게 사용될 겁니다. A 곱하기 B죠, 그죠? A 곱하기 B. 이 합동식을 생각하면 되겠나요? 그럼 바로 보여지나요?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P, 1과 P 명백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자, 이제 특수한 경우입니다. 소수 중에서 유일한 짝수인 2에 대해서는 귀납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원명인 2차 상호법칙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1의 8분의 p제곱 빼기 1에 대한 거듭제곱과 같다는 거. 왜 르장드르 심볼 값은 1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p를 제외한 나머지 수들은 홀수인 소수 p와 서로서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자,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2차 잉여류와 2차 비잉여류의 개수는 정확하게 반반씩 존재한다는 거. 직관적인 이그젬플로 홀수인 소수 13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2차 잉여류 6개, 2차 비잉여류 6개. 르장드르 심볼 값은 1 나누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잉여류와 2차 비잉여류에 대한 합은 0이 되겠죠. 이 결과들 2차 합동식에 대한 해의 존재 의무를 계산할 때 물론 솔버비티를 쓰면 되지만 그 솔버빌리티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할 거예요. 르장드르 심볼로. 그러려면 이 결과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 연습 문제도 기출 문제로. 그리고 르장드르 심볼을 이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오일러 크라이테리언을 또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계산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계산을 조금 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이 단원의 주제인 2차 상호법칙입니다.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성립하는 거예요. 물론 이 결과 또한 귀납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노트로 더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르장드르 심볼 값을 계산할 때. 자, 뭐냐?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은 1 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에 뭘 곱한다? 르장드르 심볼 값을 하나 더 곱하면 되니까. 이걸 곱할까요? 그럼 양수가 되잖아요. 제곱이니까. 르장드르 심볼 값은 1 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를 더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2차 합동식에 대한 해열. 자, 그럼 솔버빌리티 쓰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46에 대한, 17에 대한 거니까 더 줄일 수 있죠? 합동식. 홀수인 소수니까 17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16. 2하고 16에 대한 최대공약수. 자, 그러면 마이너스 46에 대한 최대공약수이니까 8 거듭제곱. 뭐에 대해서? 17에 대한 나머지를 찾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뭐를 활용한다? 르장드르 심볼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홀수인 소수에 대한 2차 합동식에 대해서. 자, 그러면 르장드르 심볼 마이너스 46 슬래시 17. 자, 그럼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성질 마이너스 1 곱하기 46이니까 소인수 분해에 의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그러면 2분의 17 빼기 1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따지면 되죠. 16이니까 8 돼서 짝수가 됩니다. 그러면 46 슬래시 17. 자, 46은 또 어떻게 된다? 법 17에 대해서 나머지하고 또 같아지죠.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성질. 12하고 됩니다. 그리고 12는 또 다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3. 2의 제곱 명백히 해가 존재하죠. 르장드르 심볼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3 슬래시 17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오일러 크라이테리언을 적용시키면 이걸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3에 대한 2분의 16 거듭제곱, 즉 3의 18에 대한 법 17에 대한 나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1이면은 2차 잉여류니까 해가 존재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2차 비잉여류라서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바로 뭘 이용한다? 르장드르 심볼 값을 좀 더 편하게 계산하는 2차 상호법칙.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니까.
그죠? 마이너스 1에 2분의 3 빼기 1 곱하기 2분의 17 빼기 1. 17 슬래시 3. 그러면은 2에 3 빼기 1, 1. 2에 16 빼기 1. 어떻게 됩니까? 8 짝수니까 17 슬래시 3. 17은 또 3을 법으로 했을 때 2하고 합동이 된다. 그럼 2는 특수한 경우죠. 이걸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2에 대한 특수한 유일한 짝수인 소수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 값은 8분의 3제곱 빼기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그 말은 마이너스 46은 홀수인 소수 17에 대한 2차 비응렬, 즉 주어진 2차 합동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2차 상호법칙을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르장드레 심볼 값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죠. 지금까지 2차 상호법칙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2004학년도 6번의 세트형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법 100일에 대한 97과 합동이 되는 해를 찾는 겁니다. 2번은 항이 2개 이상이네요. 항이 2개 이상일 때는 완전제곱. 그럼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거는 주어진 법이 소수냐 소수가 아니냐. 소수가 아니면 소인수분해. 소수이면은 이게 계산할 수밖에 없죠. 르장드레 심볼 값을. 솔버빌리티를. 자, 100일의 근사한 소수의 제곱수는 7입니다. 7 이하의 소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소수입니다. 자, 89도 마찬가지. 7 이하의 소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르장드레 심볼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2번은 항이 2개 이상이니까 완전 제곱 형태. 그럼 2번부터 언급하자면은 양변의 합동식에 같은 수를 더해도 합동식이 성립하더라. 그러면 우변은 29가 되겠죠. x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면 29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 이걸 계산하면 되죠. 요게 1이면 해가 존재하는 거, 마이너스 1이면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할 때 르장드레 심볼에 대한 성질, 그리고 특수한 소수 2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 또한 이용해야 되겠죠. 1번은 바로 르장드레 심볼로 계산하면 되죠. 자, 이와 같이 연습문제,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로. 자, 그래서 르장드레에 대한 심볼의 결과들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2차 상호법칙 썼습니다. 그러면 짝수냐 홀수냐만 생각해 보면 되죠. 짝수가 돼서 100일에 대한 97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 값입니다. 자, 그럼 100일은 97로 나눈 나머지가 4가 되죠. 4는 2의 제곱 짝수입니다. 완전 제곱수. 그러니까 명백히 해가 존재하죠. 르장드레 심볼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동식 1번은 해가 존재하죠. 자, 이제 두 번째 합동식. 항이 2개 이상입니다. 항이 2개 이상일 때는 완전 제곱.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합동식이 성립하더라. 그럼 x 더하기 1을 y로 보면 되죠. 홀수인 소수 89에 대한 29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2차 상호법칙. 마이너스 1의 지수 짝수입니다. 자, 89를 29로 나눈 나머지. 이 특수한 경우죠. 근데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르장드레 심볼 값은 어느 정도 계산하는데 특수한 소수, 짝수인 소수 2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을 계산할 때 8분의 29제곱 빼기 1이라는 거. 그러면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거 계산할 때도 29 빼기 1, 29 더하기 1. 짝수냐 홀수냐만 계산하면 되죠.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홀수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2차 비응렬이죠. 두 번째 합동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자, 르장드레 심볼에 대한 거 2차 상호법칙 익숙해지셨죠?
자, 이제 본격적인 기출문제들입니다. 2010학년도 21번 합답형 문항입니다. 부정방정식의 정수해가 존재하느냐? 부정방정식. 가장 단순한 형태의 부정방정식인 디오판틴 이퀘이션입니다. 7개수, 31개수에 대한 최대공 약수. 서로선의 여부죠. 서로선은 상수항의 약수가 되죠. 명백히 해가 존재합니다. 그 최대공 약수만큼 해가 존재하죠. 7과 31에 대한 최대공 약수 1 결합하는 XY. 이건 굳이 뭐 유클리드 알고리즘 따를 필요 없죠. 바로 되지 않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1.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나 이게? 30이라고 7이니까 1이 되게 하는 수들. 뭐가 있어요 이게? 7 곱하기 9? 그럼 63이죠? 그럼 62가 나와야 되니까 3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1 딱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가 2가 돼야 되니까 2는 2 곱하기 1. 그럼 1자리에 최대공약수를 결합하는 거 3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해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x는 18,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해가 정확하게 한 개 존재한다는 거. 자, 니은은 합동식이네, 그죠? 그러면 개수 6, 32. 최대공약수가 인가요? 이는 상수항의 약수. 해 존재하죠? 몇 개 존재한다? 최대공약수만큼. 근데 한 개라고 했네요. 니은 거짓. 자, 디귿 항이 2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법이 친절하게 소인수분해 해놨죠. 그러면 연립 합동식. 그러면 그 합동식이 해가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서로소이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면은 해의 개수가 그 존재하는 연립 합동식의 개수만큼. 디귿 그러면 또 볼까요? 이게 x제곱 더하기 10x. 그럼 양변에 얼마를? 10이니까 절반 25가 되겠죠. 그러면 25를 빼줘야 되겠죠. 근데 5가 여기에 20이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5가 되는 건가요? 그럼 좌변 x 더하기 5의 제곱 무변 5. 르장드르 심볼값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합동식이 17에 대해서. 그러면 5/17 르장드르 심볼. 2차 상호법칙 바로 써야 되죠. 자, 이거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서술할 거 없죠? 기억 디오판틴 이퀘이션. 니은 선형 합동식. 자, 디귿은 차이니즈 리메인드 띠어럼. 항이 2개 이상이니까 완전제곱 형태로, 그리고 법이 손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완전제곱 형태로 고쳐서 르장드르 심볼을 이용하면 되죠. 2차 합동식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해 스케치했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차 상호법칙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자, 그리고 17은 5를 법으로 했을 때 2와 합동입니다. 특수한 형태죠.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된다. 빈번하게 나오니까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8분의 5제곱 빼기 1. 지수가 홀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합동식 계산할 필요도 없죠? 하나의 합동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립 합동식은 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참인 것은 기억 하나입니다. 2011학년도 18번 문항입니다. 법 111에 대한 2차 합동식의 정수해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솔버빌리티. 자, 그런데 2차 합동식이니까 르장드르 심볼.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거는 주어진 법이 소인수분해가 되느냐, 소수이냐. 그러면 111은 바로 소인수분해가 되죠. 3을 소인수로 갔잖아. 그러면 연립합동식. 그럼 연립합동식에 하나의 합동식이라도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m이 0이 되겠죠. 만약에 해가 존재하면은 그 해만큼의 연립합동식이 존재하니까 해의 개수가 바로 결정이 되죠. 자, 111은 3과 37로 소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동식, 두 번째 합동식. 법이 서로 소이니까 해는 존재하겠죠. Chinese remained dear. 뭐 첫 번째 합동식은 바로 되죠. 1과의 합동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굳이 뭐 르장들의 심볼 쓰지 않더라도 두 개 존재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합동식. 마이너스 7에 대해서는 르장들의 심볼을 계산해야 되죠. 만약에 1과 합동이 되면은 2차 익렬이니까 해는 2하고 36에 대한 제동량수.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 2차 합동식이니까 두 개 존재하겠죠. 그러면 해는 몇 개 존재하겠다? 4개 존재하겠다. 해가 존재한다면. 첫 번째 합동식은 굳이 르장들의 심볼 확인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합동식에 대해서 르장들의 심볼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과 7의 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그리고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 2차 상호법칙. 37은 7로 나눈 나머지. 2의 특수한 형태죠. 8분의 7제곱 빼기 1 지수. 1과 합동이 됩니다. 해가 존재하죠. 제동량수만큼. 제동량수는 뭐 2일 거 아니에요. 2차 합동식이니까. 따라서 m은 4가 되겠죠. (2013학년도) 16분 문항입니다. 이보다 큰 소수, 즉 홀수인 소수죠. 홀수인 소수에 대한 마이너스 2p가 935의 2차 ing입니다. 935를 또 친절하게 소인수분해 해놨죠. 그러면 마이너스 2p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p에 대해서 11, 마이너스 2p에 대해서 17은 모두 다 뭐가 되겠다? 2차 ing여루란 말이죠. 자, 이럴 때 홀수인 소수 p의 2차 ing여루를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찾는 겁니다. 이 결과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1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 결과를, 요거 1이 된다는 거를. 그러면 르장들의 심볼에 대한 성질 2차 상호법칙. 5는 첫 번째에 대해서, 17은 마지막 번에 대해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니까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1에 대해서 르장들의 심볼에 대한 성질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11. 마이너스 1에 대한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자, 그런데 p는 홀수인 소수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k제곱. 11바 p. 자, 이거는 주어져 있죠? 자,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계산한 것도. 자,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2차 상호법칙. p바 11. 이걸 이제 계산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짝수로 결정이 될 테니까, 여기 짝수니까. 그러면 정리하면은 최종적으로 6k제곱이니까 짝수가 되잖아요. p바 11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거로 계산이 되죠. 2차 상호법칙. 르장들의 심볼. 그럼 p바 11이 계산되죠. 르장들의 심볼에 대한 오일러 크라이테리아, 특수한 경우죠. 이건 오일러 크라이테리아. 자,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따라서 마이너스 11은 2차 ing여루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5에 대해서 바로 2차 상호법칙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면 p/5를 계산해야 되죠. 자, 그러면 주어진 힌트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익숙해지죠? 문제 풀어보면. 그런데 마이너스 1입니다. 2차 비행여류죠. 뭐는 이착륙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에 대해서. 자, 바로 2차 상호법칙 적용시켰습니다. 그럼 4p-1이니까 지수는 짝수가 되겠죠. 그럼 p가 17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되죠. 이착륙유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보기에서 이착륙유는 두 개가 되죠. 마이너스 10이라고 17. (2017학년도) 전공의 13번 문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K가 1과 2016 사이의 자인수입니다. 그리고 그 K에 대해서 AK를 다음과 같이 정해놨나. K 팩토리얼 2017 빼기 K 팩토리얼. 자, 그랬을 때 르장드르 심볼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르장드르 심볼 값을 딱 보니까 바로 떠오르는 거는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성질. 2차 익렬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1. 2차 익렬유와 2차 비익렬유의 개수는 같다. 그러면 K는 1에서부터 그리고 2017은 홀수인 소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2016에 대한 요 르장드르 심볼 값은 얼마가 되겠다? 0이 된다는 거. 그러면 3부터 2014니까 K가 1일 때, 2일 때, 그리고 K가 2015일 때, 2016일 때 딱 4개만 계산하면 되네요. 그죠? 그 4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AK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7이 소수이고 2017 빼기 K 팩토리얼을 하니까 이걸 보고 바로 딱 떠올리셔야 되는데 떠오르시는 게 있어야 돼요. 2017은 소수이고 2017 빼기 K 팩토리얼? 2017이 소수이니까 2017 빼기 1 팩토리얼은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된다는 윌슨스 티어럼. 그럼 AK를 간단하게 할 수 있나요? AK를? 자, AK는 K 팩토리얼 2017부터 줄여나가면 되죠. 2017 빼기 K 곱하기 2016 빼기 K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이 개수가 몇 개예요? 이 개수가 2017 빼기 K개죠. 자, 그리고 법 2017에 대해서 이건 또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K 팩토리얼 마이너스 K하고 합동이잖아요. 2017이니까 2016은 마이너스 1 빼기 K 쭉 가면은 2는 마이너스 2015 1은 마이너스 2016. 그럼 이 마이너스가 총 몇 개 있다? 2017 빼기 K개. 그리고 2016부터 K까지 줄어들면서 연속적으로 곱해져 있죠? 거기에다가 K 팩토리얼이 있네요. K 팩토리얼. 그럼 K를 하나 빼주면은 요 K를 빼주고 K 팩토리얼에 연결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2016 팩토리얼이 되겠죠. 2016 팩토리얼은 윌슨스 티어럼 마이너스 1과 합동이라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1에 2018승 K 곱하기 K 팩토리얼이 되죠. AK가. K 팩토리얼 아까 없어졌죠. K를 끄집어내야 되죠. K 끄집어냈으니까 K 남고 마이너스 2018 빼기 K가 됩니다. 르장드르 심볼.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분자가 곱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바로 분해시킬 수 있죠. 그럼 2017분의 K 마이너스 1에 2018 빼기 K. 이거는 2017분의 마이너스 1에 2018승 빼기 K 거듭제곱. 2017분의 마이너스 1에 대한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마이너스 1에 대한 2017. 그러면 2분의 2017 빼기 1. 그러면 2016. 2016은 짝수. 2로 나눠도. 그럼 1 되네요. 그죠? 그럼 뭐만 계산하면 된다? 2017, 요 K가 2017분의 K. 이것만 계산하면 되네요. 그죠? 그럼 딱 4개만 계산하면 되네요. K가 1일 때, 2일 때, K가 2015일 때, 2016일 때.
스케치 됐습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단 여기서 이제 윌슨 스티어럼이 떠오르네.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떠오르려면 시험장에서 리뷰하는 습관밖에 없어요. 자, 그럼 AK를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런데 2016 팩토리얼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된다는 윌슨 스티어럼이 떠오르지 않으면, 왜냐하면 팩토리얼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내줘야 되잖아.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르장드레 심볼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계산 과정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된다는 윌슨 스티어럼이 이 문제에 대한 키포인트가 되겠다. 따라서 AK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르장드르 심볼을 계산해보면은 분자의 곱은 각각,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 대한 거듭제곱인 거죠. 그러면 2017분의 마이너스 1에 대한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2분의 2017 빼기 1 짝수가 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2017분의 K, 이거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한 르장드레 심볼에 대한 성질, 르장드레 심볼 값은 1라이면 마이너스 1. 2차 잉여로와 2차 비잉여로의 개수는 정확하게 반반씩 존재한다. 그래서 K가 1부터 홀수인 소수 2017이니까 2016까지의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키포인트죠. 풀기 위한. 그러면 몇 가지 값만 계산하면 된다? 4가지 값만 계산하면 된다. 2015는 2017을 법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하고 합동, 2016은 마이너스 1과 합동. 결과적으로 2가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명백히 2017분의 1은 1이죠. 2017분의 2는 특수한 경우 8분의 2017 제곱 빼기 1. 짝수인지 홀수인지 말면 되죠. 차수가, 지수가. 따라서 지수가 짝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는 거. 르장드르 심볼을 묻는 문제죠. 괜찮은 문제죠. 명확하잖아요. 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윌슨 스티어럼과 르장드르 심볼에 대한 유용한 결과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 르장드르 심볼의 홀수인 소수 P에서 1 모자란 값까지의 합은 0이 된다는 것. 자, 이번에는 2013학년도 전공비 10번 문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K가 11과 20인 정수네요. 10개의 정수입니다. 11부터 20까지. 그 K에 대해서 항이 2개 이상인 합동식입니다. 그러면 법이 소인수분해가 되느냐 소수이냐? 75. 소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연립 합동식. 그러면 각 연립 합동식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로 해의 존재 의무가 판단이 되죠. 그런데 뭐냐면은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K를 구하는 거예요. 즉 2차 비잉여로 K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75를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3하고 5의 제곱이잖아요. 3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홀수인 소수 3이니까 2차 잉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르장드레 심볼을 계산할 수 있어요. 문제는 홀수인 소수의 제곱입니다. 제가 개념 설명해 드릴 때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이었어요. 홀수인 소수의 제곱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난관이 생기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완전 제곱수. 물론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2차 합동식
르장드르 심볼로 해의 존재 요무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홀수인 소수 P제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르장드르 심볼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또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홀수인 소수 P제곱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2차 잉여로는 르장드르 심볼을 사용할 수 없지만 2차 잉여로는 홀수인 소수 P제곱에 대한 제곱근 P에 대한 2차 잉여로와 같다는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결과를 제가 소개를 안 드렸잖아요. 이때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물론 이 결과가 기억이 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죠. 홀수인 소수 3에 대해서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안 떠올랐다. 홀수인 소수 P제곱이야. 그럼 르장드르 심볼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자, 이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홀수인 소수 3에 대해서는 항이 3개이니까 완전제곱 양변에 같은 수를 대도 합동식이 성립하죠. 자, 그래서 23은 홀수인 소수 3에 대해서 2하고 합동이니까 양변에 1을 더해주면 됩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2차 합동식이 나옵니다. 그럼 x 더하기 1을 y로 보면 되죠. 그러면 k 더하기 1이 홀수인 소수 3에 대해서 2차 잉여루냐 2차 비잉여루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2차 비잉여루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 k의 값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르장드르 심볼을 이용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k.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것은 오일러 크라이테리온. k 더하기 1에 대한 2분의 3 빼기 1. 홀수인 소수 3에 대한 법을 했을 때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k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하고 합동, 즉 k는 1과 합동이는 거죠. 11과 20 사이의 자인수 중 3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는 수. 13, 16, 19입니다. 3개 찾았어요. 이건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5의 제곱입니다. 물론 제가 결과를 언급해 드렸지만 5의 제곱에 대한 2차 합동식의 해의 존재 유무는 5의 제곱에 대한 제곱근인 5에 대한 2차 잉여루와 2차 비잉여루의 개수가 같아진다는 결과를 이용하면은 방금 이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되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떠올랐을 때 제가 소개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이 2개 이상이니까 완전 제곱으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항이 완전 제곱수인지 완전 제곱수가 아닌지. (2차) 잉여루, 2차 비잉여루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완전 제곱수이냐 완전 제곱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5의 제곱에 대한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그러면 k 더하기 1. 이 k 더하기 1이 법 25에 대해서 완전 제곱수냐 이 말이에요.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우리 중등교육과정에서 완전 제곱식. 법을 25로 하니까 5b 혹은 5a 더하기 b로 해도 됩니다. 요거에 대한 제곱식. 이거 완전 제곱수잖아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10ab 더하기 25b제곱입니다. 근데 25를 법으로 하면은 a제곱 더하기 10ab잖아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ab가 존재하면은 완전 제곱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디어예요. 이게 아이디어. 그럼 k가 11과 24이니까 k 더하기 1은 12하고 21이죠. 그럼 12부터 21까지의 수 중에서. 그럼 첫 번째 시도할 수 있는 거는 a 곱하기 b가 25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는 거. 그럼 a1, b1 해버리면 a가 1 돼버리잖아. 그럼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그럼 a가 1일 때 b가 2 되는 경우. 그럼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A가 1, B가 지금 25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는 거 했었으니까 1과 합동이 되는 거로는 B가 1일 때는 안 되는 거죠. A가 1, B가 1일 때는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고, 자, 이번에는 A가 2입니다. A가 2인데 B가 1 돼버리면 A가 1, A가 2, B가 1입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가 25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안 되죠? 1과 합동이 되는 건 뭐로 찾으면 되겠어요? 13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어차피 이게 1과 합동인 거니까.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럼 뭐가 나오나요? 14 딱 나오네요. 그죠? 14. 14는 완전 제곱수가 됩니다. 법 25에 대해서. 자, 또 1과 합동이 되는 거. 이번에는 이제 B는, A가 이번에는 이제 3이 되면 되죠.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3의 1과 합동이 되게 하려면 3에 대해서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17? 마이너스 8로 하면은 마이너스 24 되니까 마이너스 8에 대한 법 25에 대한 수 17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게 1과 합동이니까 법 25에 대해서. 그럼 19도 되네요. 그죠? 19도. 완전 제곱수. 그 다음에 A가 4 되는 경우. 근데 A가 4일 때는 4, 16이니까 굳이 이거는 바로 나오죠. 그죠? 할 필요 없이. 16은 완전 제곱수니까. 그 다음에 A가 5? 그럼 5가 돼버리면은 이제 요 5의 제곱이니까 이걸 넘어버리죠. 그러면 A 곱하기 B가 25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는 걸 이제 딱 3개밖에 없죠. 자, 이번에는 이제 A 곱하기 B가 25를 법으로 했을 때 2가 되는 경우. 그러면 A는 1, B는 2. A가 1, B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제곱 곱하기 20이 되나요? 21. 그럼 딱 들어가죠. 그럼 14, 19, 16, 21. 딱 이 4개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2차 잉여류가 되는 것은 1 빼줘야 되니까 K니까 13, 18, 15, 20이네요. 그죠? 그럼 이 수들을 제한 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비잉여류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 제곱수라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개념을 이용한 겁니다. 물론 이 방법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 결과를 소개 안 했다고 했어요. 이거의 해의 존재 유무는 이 합동식의 해의 존재 유무와 동치가 된다는 거. 그러면 P에 대한 2차 행렬로 2차 비행렬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완전 제곱수 아이디어를 설명해 드린지 아시겠죠? 우리 지금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리고 혹시 어떤 결과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인 그래서 기본이 중요함과 동시에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출제가 잘 됐죠. 왜? 이전까지는 이렇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2차 행위로 르장들의 심볼을 이용했는데 홀수인 소수에 대한 제곱에 대한 2차 합동식. 자, 상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디어는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완전 제곱식.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A 더하기 5B의 제곱. 그러면 A 제곱 10AB 더하기 25B 제곱. 자, 그런데 이건 25를 법으로 했을 때 10AB하고 합동이 되죠. 그래서 이 A 곱하기 B가 25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는 수로, 그리고 2와 합동이 되는 수로,
혹시 수의 범위가 더 커지면 상과 합동이 되는 수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14. A 곱하기 B가 1과 합동이 되는 수를 찾은 겁니다. 2 곱하기 13이 1과 합동이 되죠. 자, 그리고 19. 3 곱하기 17이 25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죠. 16은 완전 제곱수니까 굳이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A 곱하기 B가 1과 합동이 되는 수들로는 이렇게 세 가지. 이제 A 곱하기 B가 25를 법으로 했을 때 2와 합동이 되는 수. 그럼 A에다가 1, B에다가 2. 그래서 21. 나머지는 이제 범위를 넘어서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5의 제곱을 법으로 하는 2차 잉여로는 4개가 주어지겠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2차 비잉여로니까 이 수들을 제외해야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합동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게 하는 K의 값은 다음과 같이 7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에 대한 아이디어. 직관적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X제곱이 A와 합동이 되는데 홀수인 소수 P제곱이에요. 그래서 르장드르 심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는 르장드르 심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면 솔버빌리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가해성. 그런데 그 가해성의 결과로부터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합동식의 해는 홀수인 소수 P제곱에 대한 제곱근 P에 대한 합동식의 해와 같다는 것. 이 결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전 제곱수익으로 얻어지는 결과하고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같지 않으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니까. 2025학년도 전공의 11번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항입니다. 소수 157에 대한 원식은 5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5에 대한 2분의 156, 즉 5에 대한 78제곱은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겠죠. 157을 법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집합 A는 5의 i제곱을 원소로 갖네요. 그러면 원식은이니까 100 이하의 양의 정수가 5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집합 A의 원소는. 자, 이랬을 때 6차 고차 합동식의 해를 집합 A의 원소로 나타낼 수 있는지, 즉 이 합동식의 해를 집합 A의 원소 개수 중에서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럼 바로 뭘 이용하는 거예요? 원시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고차 합동식은 해를 찾아야 된다. 해의 개수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솔버빌리티죠. X의 6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모두 157. 만약에 2차이면 르장드르 심볼을 쓸 수 있지만 3차 이상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에 6과 156에 대한 최동약수 D, 그 다음 157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요게 1과 합동이 돼야 되죠. 157을 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해가 존재하는 거죠. 해가 몇 개? D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 D개를 A의 원소로 표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A가 원시근이니까 5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5의 78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주어진 합동식의 해는 원시근이 5니까
5의 K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5의 6K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5의 78과 합동이 되면 되잖아요. 157을 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6K하고 78이 같다고 해서 그거는 같다고 한 거는 하나밖에 안 주어지잖아요. 같지 않아도 되죠. 어떻게 같아도 된다? 6K와 78이 157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법으로 한 것과 합동이 돼도 같잖아요. 만약에 등식이 성립할 때 6K하고 78이 하나밖에 존재하려는 거니까. 그럼 해의 개수가 한 개인가요? 그럼 틀려지게 되겠죠. 157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법으로 하는 것만큼 같아지겠다. 요 K의 개수만큼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홀수인 소수 157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을 계산하는 거예요. 5의 I 거듭제곱. 이거는 157의 5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을 I번 거듭제곱한 거죠. 이거는 157의 I를 3번 거듭제곱한 거. 그리고 157 빼기 I는 157을 법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I하고 합동이니까 마이너스 1 끄집어내면 되죠. 이제 관건은 요걸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5의 I 빼기 1제곱. 그럼 5의 I 빼기 1제곱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5의 I, 5가 원시근이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5의 I 거듭제곱과 AI의 곱이 1과 합동이 되는 거. 법 157에 대해서. 그러면 AI는 5의 I 원시근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한 여건이 해당되는 거죠. 법 157에 대해서 5가 원시근이니까 서로잖아요. 정확하게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요 분자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5의 I 빼기 1은 5의 I 빼기 5의 I의 AI. AI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156. 157이 소수니까 157보다 작은 수들은 전부 다 서로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156까지. 그럼 이거 5i로 묶어지네요. 그럼 1 빼기 AI. 분자가 곱입니다. 그럼 르장들에 대한 심볼. 이 앞에 5i 있죠? 그럼 1 빼기 AI. 마이너스 1로 묶어내지잖아요. 그죠? 그럼 AI에 대해서. AI는 157과 서로서인 수들. 그럼 르장들의 심볼이 계산되잖아요. 스케치 됐습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그러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6차 합동식의 해를 집합 A의 원소 개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몇 개 표현할 수 있느냐? 5가 원시근이라고 했으니까 5의 78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된다는 거. 이건 그냥 숨겨져 있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5가 원시근이니까 6차 합동식에 대한 해는 157을 법으로 했을 때 원시근 5에 대한 거듭적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 현대대수학에서 5가 생성원이에요. 생성원이라는 것은 그 생성원으로 모든 원소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법 157을 했을 때. 따라서 5의 6K제곱이 5의 78제곱과 157을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라는 거.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되는 건 6K하고 78이 같아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럼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수는 오일러 파이 넘버를 넘어설 수가 없죠. 따라서 오일러 파이 넘버를 법으로 했을 때 6K하고 78이 합동이 되면은 합동식이 싹 성립하죠. 157이 소수이니까 156. 이 합동식은 또 계산을 편리하게 위해서 6과 156의 최대공약수로 법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합동식의 숫자가 좀 낮아집니다. 그럼 법 26에 대해서 K가 13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법 26에 대해서 13에 대해서 39 이렇게 나가면 되죠. 법 156까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법 156에 대해서 몇 개가 주어집니까? K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주어지는 거예요. 5의 K. 전부 다 A의 원소가 되죠? 따라서 몇 개가 주어집니까? 육차 합동식의 해는 집합 A의 원소 개수로 6개가 주어진다는 거. 이 첫 번째 문제. 오히려 두 번째 문제가 더 쉽다고 해야 되나, 상대적으로. 르장드레 심볼을 계산하는 거니까. 르장드레 심볼에 대한 성질만 알면 되잖아요. 157의 분자 5i 거듭제곱입니다. 5가 i번 거듭 곱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157분의 5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 2차 상호법칙 쓰면 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157은 5로 나눈 나머지. 특수한 경우 8분의 5제곱 빼기 1. 2차 비응률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157분의 5i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1의 i 거듭제곱이죠. 첫 번째 르장드레 심볼입니다. 두 번째 르장드레 심볼은 157분의 i의 세제곱. 자, 그리고 세 번째 르장드레 심볼. 법 157에 대해서.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i인 거죠? 마이너스 1에 대한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러면 157분의 i. 그러면 지금 시그마에 되어 있는 르장드레 심볼 3개가 계산되어 있죠? 마지막 이제 르장드레 심볼. 요 3개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요 마지막. 그럼 3개까지 계산한 결과 르장드레 심볼은 1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4제곱 되죠? 그럼 이건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i제곱. 1부터 155까지. 그러면 154까지는 짝수계니까 0이 돼버리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에 155.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럼 요것만 딱 계산하면 돼요. 딱 항 하나 나오네요. 항 하나.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자, 이걸 또 계산할 때 이제 아이디어가 뭐다? 1이 되게 하는 5i에 대한 법 157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관. 반드시 존재하죠. 5가 157에 대한 원시근이기 때문에. 자, 그걸 AI라고 뒀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군요. AI는 5i에 대한 법 157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관. 5가 원시근이니까 정확하게 한 개 존재하죠. AI는 1부터 156. 그러면 르장드레 심볼에 대한 성질. 분자가 곱이니까. 그리고 이건 또 계산해놨죠. 어떻게 계산이 됐었냐면은 마이너스 1에 i 거듭제곱. 157분의 1 빼기 i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i 빼기 1. (157분의 마이너스 1)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됐어요? 그러면 ai 빼기 1. ai가 1부터 156. 그럼 빼기 1이니까 어디서부터? 0부터 154. 0은 빼버리면 되니까 몇 개까지 합하면 되나요? 1부터 154까지 합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뭘 이용한다? 르장드레 심볼은 2차 잉여로와 2차 비잉여로의 개수가 정확하게 반반. 지금 157을 법으로 하니까 1부터 156까지 르장드레 심볼의 합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슬리는 게 앞에 마이너스 1에 i 거듭제곱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잉여로와 2차 비잉여로의 개수가 정확하게 반반이니까 156까지 정확하게 78개의
2차 잉여로, 78개의 2차 비잉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 i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값이 정확하게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2차 잉여로와 2차 비잉여로의 개수는 정확하게 반반으로 개수가 같기 때문에. 르장드레 심볼 값은 1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마지막 항의 값 계산이 되나요? 그러면 155하고 156에 대한 르장드레 심볼만 계산하면 됩니까? 자, 이 르장드레 심볼은 157을 법으로 하니까 2하고 1과 합동이죠. 157분의 1은 명백히 1, 157분의 2는 특수한 경우 8분의 157제곱 빼기 1이 마이너스 1의 지수가 되는 거죠. 짝수냐 홀수냐만 계산하면 되니까. 따라서 0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항이 계산이 됐죠. 그럼 최종적으로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동식의 해의 개수는 6개고 두 번째 시그마 값에 대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 상호법칙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2차 상호법칙 단원에 대한 리뷰는 2차 잉여루란 2차 합동식의 해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P와 A가 서로소가 돼야 됩니다. 이 조건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합동식의 해는 르장드르 심볼로 판정할 수가 있더라. 솔보비트를 쓰지 않더라도. 그러면 르장드르 심볼 값이 1이면 2차 잉여루, 즉 해가 존재하는 경우, 마이너스 1이면 2차 비잉여루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요 르장드르 심볼의 값은 바로 오일러 크라이테리언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거. 그러면 르장드르 심볼과 관련된 유용한 결과들이 나오죠. 조심해야 되는 것은 특수한 소수, 유일한 짝수인 소수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마이너스 1에 8분의 P제곱 빼기 1이라는 거. 그리고 2차 잉여루와 2차 비잉여루의 개수는 정확하게 반반으로 개수가 같더라. 그래서 K가 1부터 P-1까지 A라고 할까요? 그죠? 그러면 A와 P의 합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 지금까지 2차 상호법칙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단원을 끝으로 정수론에 대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28문항 모두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28문항을 5개 단원으로 분류를 했죠. 첫 번째 단원이 디비전 알고리즘, 나노셈법. 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익숙한 거죠. 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합동, 두 정수의 차가 양의 정수의 배수일 때 세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페르마 정리의 일반화인 오일러 정리 5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거. 중복이 되죠. 현대대수학에 있는 페르마 띠에론과 오일러 정리. 대수학에서는 군의 개념으로, 정수론에서는 소수에 대한 성질과 오일러 파이 넘버로, 그리고 정수론 과목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인 원식은 지표 1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원식은이라는 것은 현대대수학에서는 생성원,
개수가 오일러 파이 넘버가 될 때의 양의 정수 n과 서로소인수 a를 원식은, 그리고 원식은을 이용해서 원식원에 대한 지수, 즉 지표를 인덱스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더라. 그러면 3차 이상의 합동식의 해를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특히 solvability라는 가해성, 이거에 대한 특수한 경우가 2차 합동식. 2차 합동식에 대한 르장드르 심볼 값을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결과가 바로 2차 상호법칙. 2차 상호법칙 단원에서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수론 과목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단원별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벡터 해석학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